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상은 일본의 걸그룹 오디션 노노걸스 1화입니다. 이 오디션은 일본의 BMSG라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자체 오디션이고요. BMSG는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인데 일본의 인기 많은 혼성그룹 트리플 A의 래퍼였던 스카이하이라는 분이 에이벡스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 BMSG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때도 처음에 보이그룹을 오디션을 통해서 비퍼스트라는 팀을 데뷔시켰고, 지금은 그 비퍼스트 외에도 그 이후에도 오디션으로 다른 팀을 탄생시키고 또 뭐 솔로 가수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소속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비퍼스트가 인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 BMSG도 일본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돌계 소속사 중에서 회사 팬덤을 강하게 구축을 한 하나의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보이그룹 걸그룹을 운영하려면, 이른바 아이돌을 운영하려면 그 회사의 팬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BMSG도 일본에 하나의 자리를 잡고 팬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서머소닉에도 초청받아서 자사 아티스트들이 나가고 그럴 정도로 인기 있는 회사가 되었어요. 보면은 그 회사 세우고 오디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되게 제가 좀 축약해서 말하는 건데 어쨌든 핵심을 말하면은, 케이팝을 하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다 한국에 가야 되니까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아이돌 하면 아예 케이팝, 한국이 종주국처럼 이미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이 먼저 아이돌을 했었고 일본에도 많은 아이돌 팀들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케이팝이 전 세계를 점령해서 더 아이돌 국가가 돼버렸고 케이팝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케이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케이팝이 자기 취향이 아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한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외국 팀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지금 자국 아이돌을 보면은 또 자국 아이돌도 본인 취향은 아니야. 좀 옛날 것 같고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케이팝하고 비교해 보면은 트렌스에 뒤처진 것 같고, 그랬던 분들이 일본에서 어쨌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팀이 나오니까 여기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딱 하나의 고정 팬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에이티즈가 아예 계속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에이티즈 입장에서는 일본 진출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또 비퍼스트는 예를 들어 한국이나, 그리고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에 노크를 해보고 싶은데 그 마케팅 채널이 없으니까 에이티즈가 한국에서는 물론 특히 해외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채널을 노크를 하는 이제 윈윈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걸그룹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걸그룹 레이블을 뭐 따로 만들 건지 모르겠는데, 요번에는 일본의 여성 래퍼로 가장 선두에 있는 인기가 많은 찬미나라는 아티스트를 또 초청해서 같이 제작을 하려는 것 같아요. 찬미나는 자기 회사가 따로 있는데, 일본에서는 여성 래퍼로는 아레나 투어를, 전국 투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고요. 뭐 래퍼라고 한정 지을 수 없이 그냥 이제 팝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인데, 일본에서는 사실 독보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있고 본인 팬덤을 딱 확고하게 구축해 놓은 아티스트인데, 한국 내한도 했었죠. 그리고 한국 래퍼인 애쉬 아일랜드 분하고 또 깜짝 결혼 발표가 있었어서. 그런데 찬미나님은 혼혈이에요. 지금 일본으로 귀화를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혼혈이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프로듀서로서 BMSG에서 걸그룹을 만든다 이런 거고, 이 오디션 제목이 노노걸스인데 방송을 보면 이제 그 노노걸스의 의미가 나오겠죠. 네, 한국어 자막이 있네요. いらないです。ガールズグループやりたかったらください。 이래서 시작은 프롤로그를 잘 짰네. 찬미나님이 원래 걸그룹을 하고 싶어서 그 연습생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데뷔를 못하고 솔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지적,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와서 결국 성공했으니까 자기처럼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안 된다고 듣는 사람들을 모아서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노노걸즈라는 거 같고, 그래서 응모는 뭐 나이,
뭐 경험 이런 거 아무 제한 없이 다 해달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네요. 이거는 프로모션적으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비퍼스트를 시작했을 때 스카이하이 님이 그런 한국 얘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좋은 시작인데, 제작자 시선에서 보면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모았을 때 진짜 안 될 것 같은 애를 뽑아서 데뷔시켜 줄 거냐, 결국 그런 사람들을 모아도 그 중에서 될 것 같은 사람 뽑아서 데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야기는 좋은데 이후에 오디션에서 이걸 어떻게 이 이야기를 지켜나가면서 진행할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포인트긴 한 거는, 이거를 그냥 신인 오디션 아무것도 밑바탕이 없이 이걸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BMSG라는 회사가 회사의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받쳐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응원을 해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진짜 완전 변했네 모모카. 나도 못 알아봤네. 눈이 완전 변했네. 노래는 그때와 큰 차이는 없는데. 아하, 근데 이게 저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또 냉정한 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좋거든요. 지금 노노걸스라는 제목도, 그리고 저 찬미나의 이 목표나 그 얘기도 좋은데, 찬미나도 결국 걸그룹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돌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난 그냥 노래를 하고 싶은 건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춤 연습을 해야 되고 남한테 맞춰야 되지 하고 벗어나서 솔로로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찬미나가 왜 다시 그런 애들 모아서 아이돌로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에 대한 연결성은 좀 냉정하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 아티스트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 애들로.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찬미나와 거의 똑같은 스토리를 가진 멤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감동하고 공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그럼 아이돌 걸그룹을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걸그룹을 할 수 있다, 아이돌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저는 약간 공감이 안 돼요. 왜 그걸 보여줘야 되고 왜 그래야 하지? 본인들이 더 잘 맞는 분야로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안 맞는 분야에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 엄청나게 뭔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찬미나라는 정답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계속 걸그룹 뭐 아이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어필을 하면 되는 건데, 이들을 왜 그런 아이돌이라는 테두리에 가둬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일본은 셀프로 아이돌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지하 아이돌도 있고 거기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난 아이돌 활동을 하고 싶어, 나와 안 어울리고 뭐 잘 안 맞아도 난 아이돌 활동을 꼭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는 그런 시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아이돌들이 있잖아요. 일본에. 예를 들어 아타라시가코 같은 팀들도 원래대로라면은 걸그룹 하기 힘들었을 건데, 일반적인 기준에 비하면. 근데 그런 팀들이 나와서 홍백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뭐 찾아보면 엄청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일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분들도 아이돌은 할 수 있다. 근데 마치 아무도 안 뽑아주고 방향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은 약간 저한테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분들은 되게 크고 유명한 회사에서 나를 선택을 안 해주는 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니다. 어쨌든 뭐 오디션도 많고 이런 걸그룹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오디션 그리고 이런 팀 뭐 한두 팀 정도는 뭐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30명. 코코나도 나왔네. 사야카도. 일본 사람 느낌이다. 여기도 완전 일본스럽네. 와, 이렇게 30명이라고? 하하하하.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참가자들의 보컬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를 안 한 건,
일단은 그렇게 인상적인 참가자가 현재 시점엔 없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큰 의미가 없겠다. 오늘 지금 나온 저 마지막에 30명 뽑힌 대부분의 참가자가 제가 봤을 때 그 오디션 취지랑 맞게끔 원래 걸그룹 뭐 아이돌 이쪽에서는 전혀 캐릭터가 안 맞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타이테라던가 그런 뭐 일본에서 좋아하는 뭐 네오소울 그런 계열의 혼자서 음악하는 데 적합한 애들이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에 굉장히 다양한 걸그룹들이 있거든요, 아이돌들이. 근데 그 안에서도 좀 새로운 형태, 좀 다른 느낌의 팀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아니면은 이 멤버들을 모아서 또 결국 그냥 뭐 힙합 스타일의 걸크러쉬 스타일의 좀 찬미나 음악을 그냥 여러 명이서 하는 느낌?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큰 메리트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뭐 보컬이 어떻네, 기술이 어떻네는 다들 큰 의미 없어 보였고, 결국에는 이 그룹이 어떤 색깔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 개인보다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걱정을 했던 부분, 이렇게 뽑아 놔도 결국에는 가장 눈에 띄는 애들이 뽑힐 거 아니냐. 그러면은 눈에 띄지 않고 아이돌로서 적합하지 않은 애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애 뽑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결국 지금 프로듀스 걸드에 나왔던 뭐 모모카라든가 그 애들이 가장 아이돌에 적합한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서는. 근데 얘네들 안 뽑을까? 제 생각에. 그렇다고 일부러 쟤네들을 더 잘하는데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화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